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매수매도 요약하러 들어왔고요. 오늘은 일단은 뭐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네요.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전부 안 좋은 소식만 있어갖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어떤 지수를 봐도 오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 커졌고 지금 장 끝날 때보다 S&P 선물, 나스닥 좀 더 빠졌고요. 그리고 우리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뉴스 같은 경우에도 좋아 있는 뉴스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원달러 한 여기 마감 시점에 1120.30으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한번 볼까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1123.21원이네요. 여기서 지금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장이 시작을 하면 달러가 조금 내려가 있다가 우리 장이 시작하면 더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정도면 우리는 내일 113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은 많이 보수적인 관점으로다가 이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차트상에서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켜야 할 자리는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될 자리를 또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차트상에서도 어제 제가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는 안 좋은 메시지가 지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종가상으로다가 어제를 잡고선 요 라인은 지켜줘야 된다 그랬었는데 지금 이 라인 위에서 마감을 한 게 아니고 시작은 이 라인 위에서 했지만 지금 종가상은 상당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서 저점을 어디까지로다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안 잡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더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거는 지금 요 라인에서 반등하고 올라올 거. 요 라인에서 반등을 하고 아마도 내일도 미국 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약간 빠져서 시작한다 그러면 뭐 여기쯤에서 시작한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내려가고 여기를 이제 내려갈까봐 이제 겁나는 거예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까봐. 사실상으로는. 지금 오늘이 지금 제가 말했던 지금 기준선을 다 깨버렸어요. 2085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라인을 지금 다 깨준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면은 사실상 뭐 이제 더 이상의 저항대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여기서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냥 뭐 지금 2050선이 그냥 심리적인 저항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적인 저항대인 2050선을 갖다가 내일 내려간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다시 저점을 깰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대응하는 전략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급의 흐름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거든요. 수급의 흐름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수급의 흐름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어떤 거를 살펴봐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보인다라는 거. 난감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오늘 오펙 회담을 해가지고 이제 유가를 갖다가 또 정하겠죠. 유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감산을 할 건지, 증산을 할 건지에 따라서, 아니면 기존 그대로다가 유지를 할 건지에 따라서, 사실 오일이, 유가가 좀 내려가 있다라는 것은 기업들한테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증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하면 전 세계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뉴스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금 어떤 뉴스를 살펴봐도 지금 한번 뉴스를 볼까요? 뉴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지금 여기 뉴스에서 내용들이 정말 무역전쟁 휴전 잉크도 안 말랐는데 미중 자존심 화해의 정조준에서 싸웠다는 얘기, 유가 급락과 주식시장의 관계, 그리고 한국 증시 알봉포의 하락과 코스피 1% 하락, 3% 급락. 뭐 여기서 그나마 뭐 건질만한 기사는 이거밖에 없네. 최대 실적에도 임원 승리 30% 줄여. 불황 대비해서 군살 빼는 삼성전자. 그냥 뭐 이 정도밖에는 뉴스가 없어요. 다 보면은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트럼프 말 한마디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뭐 여기 보면은 지금 기업의 수는 늘고 매출은 급증했지만 고용은 부진. 금값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값도 지금 달러가 제자리를 못 찾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나마 금값이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 금값이 올라온다는 건 주가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금값이 올라온다는 건 그만큼 안전자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하는 게 늘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좋을 게 그렇게 없는 부분인 것들만 올라오는 거고 오늘 오펙 감산 회담 앞두고 유가도 하락했고 그리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마감을 지금 보면 외인이 또 4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뭘 봐서 이거를 주가를 올라가야 된다고 할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정말 그런 장이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가 그래도 최근에 매도했던 금액이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뭐 이것도 매도. 그나마 이제 선물 쪽에서 조금 지금 올라오긴 했네요. 선물을 많이 매도했었는데 지금 선물 쪽에서는 약간 더 매수가 들어온 걸로다가 확인이 되네요. 이 정도면은 뭐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도, 선물 매도. 그나마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상방을 잡고는 있어요. 옵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둘 다 상방을 잡고 있는데 일단은 달러 가격을 갖다가 하루 만에 너무 개인들한테 또 개인들은 봐봐요. 개인들이 상방을 잡았을 때는 개인들이 매수를 했을 때는 그렇게 떨구더니 개인들이 또 매도를 하니까 또 그렇게 올리네요. 이렇게 달러를. 그러니까 달러를 지금 여기 올렸는데 여기서 좀 더 올리고 있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물 지수를 흔들어 버리고 이런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내일 오전장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무게가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볼 게 없어요. 여기서 지금 아무리 봐야 뭐 좋은 거 아무것도 없죠. 지금 좋은 거 없는데 이제 미 증시가 시작을 해서 반등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 일단은 그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2050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기를 일단은 저도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여기까지 빠지는 거는 거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기정사실처럼 보이고요. 이 라인까지 내려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 같아요. 이 라인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받고 올라오느냐 여기서 받고 올라오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떨어지느냐 요거의 차이일 것 같아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이 라인을 기준으로다가 어느 정도 잡고선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미 증시가 상승을 해서 오늘 만약에 좀 강한 반등이 나와서 장 시작 여기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또 커져요. 그런다 그러면 다시 요 라인 위로다가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오늘 오펙 회담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장이 변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을 이 화해로다가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지금 시점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화해 CFO를 갖다가 이제 구속을 했다라는 게 이걸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건지 진짜 이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감이 안 오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자꾸 장기를 갖다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기가 하락한다라는 거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올해는 어떨지 몰라도 내년에는 올라간다라고 보장을 전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좋은 기사 하나도 안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뭔가 수급적인 문제가 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수급상의 흐름 같은 경우도 전혀 뭐 받쳐주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갑자기 오늘 빠졌던 물량만큼이 내일 정말 강하게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방식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나마 최저점 에서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를 하는 날은 그날의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려고 그냥 지수가 어쨌든 간에 내가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어제도 예상을 했었지만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미국장이 안 열려 있고 선물 상태도 뭐 적당하게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그러다 가면 이제 장이 약간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했을 때는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를 시가에 매수를 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칠판을 보시면 삼성전자에 있고, 지금 체결창 같은 경우가 제가 재접속을 하는 바람에 체결창 부분이 또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또 없어졌어요. 여기가 없어져 버렸는데, 자꾸 이거를, 제 요즘에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끊겼다가 다시 접속을 해갖고, 얼마에 샀는지, 뭐 얼마에 팔았는지 여기 나오는 건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걸 보시려면은 아프리카에 와서 실시간으로 보시면 확인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제가 말씀으로다가 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칠판에다가. 삼성전자를 시가에 매수를 하고, 오늘의 최저가에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는 가능성에, 물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한 거예요. 오늘의 저점에서 매수를 하자가 목표, 더 떨어진다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 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을 8시에 지금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이제 대차 상환이 어떻게 됐나 알아보려고 이제 기다린 거예요. 8시가 되면은 이제 대차 내역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했던 거와 이제 다른 종목은 모르겠어요. 다른 종목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공매도 상환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공매도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공매도를 갖다가 상환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또 그만큼 상환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더 싸게 상환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빌린 게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상환을 못하기 때문에 주가를 내리면서 더 아래서 상환, 더 아래서 상환, 더 아래서 상환하기 때문에 더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분할 매수로다가 대응을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할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정치 테마주예요. 이런 거 지금 뭐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약수익권에 왔었고, ST충만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거는 지금 손절을 한 겁니다. 손절을 해가지고 조금 더 올라오면은 이제 뭐 약수익권이 오거나 그러면 저는 매도할 생각이에요. 지금 뭐 정치 테마주가 올라오면 사실상 시총이 낮아서 올라오는 거고, 금액이 작은 금액이 돌아서 지금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언제 빠져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ST충방을 최근에 잡아서 뭐 아래쪽에서 잡았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크겠지만, 지금 새우글로벌도 마찬가지고 ST충방 같은 경우도 전에 잡아놨던 건데 지금 빠르게 올라와 주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손절이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서 예수금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다가. 하지만 내려올 때 팔진 않았고, 이렇게 올라와서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봤다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 내려왔을 때 다른 종목을 산 걸 가지고 수익을 내놨기 때문에 그 종목 중에 내 수익 중에 일부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이제 나눠서 분할 손절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분할 손절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손해봤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그래도 이제 수익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손절 없이 간다라는 거는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면 이 가능성이 없는 종목에다가 계속 투자를 해놓고선 큰 금액을 넣는다는 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10% 정도 수익이 나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손실이었는데 수익으로 바뀌어 나오는 바람에 예수금도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오늘은 살짝은 공격적인 제가 전략을 쓰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 예상과 좀 빗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춘 거는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 BHI 같은 경우도 급등을 노렸는데 이 매도 구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익은 분명히 2, 3%가 나오는데 여기서 팔고 나가려고 들어온 건 아닌데 또 주가는 빠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내일 또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좀 버텼습니다. 근데 지금 약수익권이죠. 0.63% 정도 지금 수익권이기는 한데, 이거를 오늘 팔기에는 아깝고, 내려간다고 해도 크게 손실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비중이 아직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비중도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장중에 움직이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짜잘하게 잡았어요. 짜잘하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짜잘하게 움직이는 종목에 크게 들어가면 크게 물리니까 크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고 싶어도 크게는 못 들어갑니다.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제가 크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약수익권이나 뭐 약손절, 약손실권에 이제 평가가 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추매하기는 또 애매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 눈에 계속 보이니까 이건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초반에는 수익권이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약간 손실권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LG전자. 근데 대부분은 약손실권이라는 거죠. 이 바닥권에서 약손실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두려운 건 그거예요. 2000선이 무너진다고 하면 더 떨어지는 걸 알고는 있어요. 더 떨어지고 그 아래서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예수금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부담이에요. 위에서 매수하는 금액을 정리를 뭐 어느 정도 하고 약수익권에서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정리를 많이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사실 내려갔을 때 저도 많은 금액을 잡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내려가서 2000선을 또 깨버린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익 실현을 조금이라도 해놨기 때문에 내려갈 때 조금 더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견딜 수 있어요. 지난번 2000보다는 이번에 2000 올 때는 저는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금액은 있다라는 거. 이제 그 점이 강점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1800을 조금 더 뭐 1800선 정도까지 갔을 때 이제 수급을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 갔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1600, 뭐 1500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 사실상 내려가면 저도 또 손실이 커지고 그 시간이 오래 걸려야만 다시 올라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걸 바라진 않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 상승 신호로다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바람이 있다 그러면 뭔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악재 뉴스들이 조금은 더 좋은 방향 쪽으로 우리가 이제 자고 있는 야간 사이에 뭔가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미 증시가 오늘 다시 열리는데 하락을 해서 뭐 그쪽에서 반등을 나와서 좀 강한 수급이 나와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약한 수급을 가지고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락 신호가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들어오고 내일 장이 시작했을 때 좀 달러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도 반등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다가 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치중을 해 있기 때문에 이 신호 자체라든지 수급의 흐름이라든지 뭐 어떤 면을 봐도 지금은 그나마 뭐 진짜 억지로 찾아보자고 하면 억지로 찾아보자고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옵션이 상방을 향하고 있다? 그냥 그 정도밖에 없어요. 옵션이 상방을 향하고 있고 장이 끝난 다음에 외국인 선물이 조금 들어왔다라는 거 정도. 그게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지 그 이외에는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전혀 지금 기관들이 도와주고 있지도 않고 개인과 외국인 싸움인데 당연히 개인들이 지죠. 개인들이 지고 외국인이 자금을 이 정도로 이탈시키면 더 이탈시킬 가능성이 크고 변동성 지수가 커진 상태에서 더 커질 위험은 우리에게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야간 지수 같은 경우도 우리 장 끝나고 나서 더 내렸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인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기사도 계속 보고 있는데 기사를 봐도 올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또 떨어진다는 신호만 계속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야간 사이에 뭔가가 변해서 정말 내일은 우리가 그냥 약보합권 정도에서만 시작해서 너무 개파락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2050선 정도만 지켜주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횡보라도 할 수 있는 이제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은 아직도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대차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전체적인 대차에 대한 내용이 지금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기사로 나와가지고 개별 종목은 확인이 가능한데 개별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떤 화면을 보고 있냐면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대차 어제도 보여드렸었는데 요거를 아마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좀 바꿔야겠죠. 요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번호는 1061입니다. 1061인데 현재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안 나오네요. 이게 나오면 요거까지 보여드리고서 사실 방송을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도 대차가 줄었죠. 어제도 대차가 줄었고 그저께도 대차가 줄었는데 자 내려가면서 준다 그랬죠. 내려가면 당연히 줄어요. 오늘도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도 마이너스가 나오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잔고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60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횡보하면서 이걸 줄여주면 참 좋아요. 근데 내려가면서 줄이는 거는 그냥 내려가면 줄이고 올라가면 다시 이렇게 대차 잔고 증가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내려가고 횡보를 하면서 이걸 줄여준다고 하면 이제 상승의 신호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더 하락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조회를 눌러도 안 나와요. 자, 거래 내역을 봐도, 거래 내역을 보면 이것도 이제 날짜를 오늘 날짜로 바꿔줘야죠. 이렇게 바꿔주고 조회를 하면 안 나오죠. 날짜를 바꾸고선 확인을 해보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회를 누르면 오늘 날짜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거는 한번 방송을 보시고선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나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안 나와서 또 제가 이걸 기다리면서 방송을 그러니까 시간을 끌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송을 여기까지만 해서 종료를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확인을 직접 해보시고 그나마 저게 줄었는데 내렸는데 올라갔다, 그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렸는데도 대차가 증가를 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폭락시키겠다는 신호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도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안 나와서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추가 매수하는 거를 생각을 조금 하시고선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날의 최저점을 잡는 것들 한번 연습이라도 해보시고, 큰 비중을 넣진 마세요. 조금씩 넣어서도 충분히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 단가가 거의 바닥권에 그래도 붙어 있는 거고, 삼성전자라든지 뭐 우량주들은 거의 다 지금 제 단가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거의 뭐 5% 이내권, 뭐 1%, 2%이 정도 수익권에 와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저는 이제 금방 수익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 들어갔는데 더 내려갔을 때는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선 매수를 할 때 뭐 그게 내 비중에 따라서 처음부터 크게 들어갔으면 표시가 안 날지는 몰라도요, 그걸 조금씩 매수를 하는 방법을 좀 써보시면 여러분도 위기에 조금은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